오늘 아빠 엄마 주목. 지금 하던 일 멈추고 앉아. 끝까지 다 보고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건 그걸 준비하시고 보십시오. 이거사 정해주는 채널 박스가람입니다. 자동차에서 제일 비싼 부품이 뭐게요? 제일 비싼 부품. 엔진. 딩동댕. 엔진이 제일 비싸요. 두 번째로 비싼 부품 뭐게요? 의자가 두 번째로 비쌉니다. 엔진 다음으로 비싼 게 의자예요. 의자가 뭐 그렇게 비싸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차에 탔을 때 의자에 안 닿을 수 있어? 페달도 닿거든 뭐 이런 사람 있지. 알았어. 근데 페달이 뭐 두 번째로 비싸겠어? 자동차 전문가들이 이 차 좋다라고 할 때 항상 의자를 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운전을 할 때 시트가 주는 영향력이 많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아이 의자는 또 대충 고르는 경향이 있다. 뭐 카시트 다 똑같아 뭐 이러면서 그냥 아무 카시트나 혹은 뭐 누가 선물해 준 거 그냥 카시트 아무거나 쓰고 뭐 혹은 아직도 카시트 없이 아이들을 태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피합니다. 우리 아이가 창문을 뚫고 날아가는 장면을 보고 싶으세요? 웃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야. 실제로 당신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가끔 보면 또 애들 이 썬루프 열고 막 뒷차에 손을 들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 부모 잘못입니다. 그거 만약에 어떤 미친놈이 딴 데 보고 있다가 그 차 들이받잖아요. 애들 날아갑니다. 자,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무조건 카시트에 앉으세요. 무조건. 왜냐? 그냥 의자에 앉히면 아이들 목을 조릅니다. 안전벨트가. 뒷자리를 권장합니다만 도저히 안 된다 싶을 때 앞에 앉혀도 되는데 그럴 때는 조수석 에어백을 무조건 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는 차는 아이를 앞자리에 앉히면 안 됩니다. 에어백이 터지면서 앞자리에 있는 아이를 심각한 상해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거 썬바이저 내려보면 옆에 써있죠? 당연한 얘기야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독일에서 온 카시트 소개할 거예요. 자동차 아는 사람은 두말하면 잔소리. 시트는 레카로지 그냥. 페라리, 포르쉐, 루프트한자, 잘, 뭐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다 레카로입니다. 프랑스 TGV, 독일의 고속철, 이체, 이탈리아의 루카 디 몬테제몰로가 운영하는 고속철 레카로스입니다. 다 레카로죠? 그런데 레카로 뭐 하던 회사야? 말 안장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말의 시대가 끝나고 자동차 시대가 왔을 때 레카로가 뭘 만들었느냐?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첫 번째 포르쉐를 만들었습니다. 옛날 포르쉐들 있죠. 356A, 356B. 1960년대가 되면서 포르쉐가 직접 자기네들이 차체를 생산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만든 게 이 시트고 역사와 전통과 검증된 실력을 자랑하는 그런 브랜드예요. 박스 까보겠습니다. 이 제품 협찬 아니고요. 돈 주고 샀어. 레카로 로고 있잖아. 옆에 요거. 좋은 차들끼리 이렇게 쓰면 약간 왜 그런 신경전 같은 거 하잖아. 그때 뒷유리창 쫙 열어. 애들 레카로에 쫙 앉아있잖아. 야 꺼져 이런 거랑 똑같아. 그냥. 우리 애들 레카로에 앉아있거든.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리고 요거 중요해. 메이드 인 저먼입니다. 메이드 인 계열에서 최고 아니겠습니까? 레카로에서는 시트를 만드는 사람들을 뭐 그냥 레카로 직원, 뭐 스태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 장인 이런 의미로 마이스터라고 부르고요. 드라이버용 시트 못지않게 카시트도 아주 공을 들여 만드는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레카로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고요. 몬짜 노바 에보라는 모델입니다. 최신 제품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좌우에 이건 뭐냐면 머리를 보호하고요. 아이의 목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아이들을 그릴 때 우리가 어떻게 그립니까? 머리 크게 그리잖아요. 애들은 몸보다 머리가 더 크지 않습니까? 머리가 제일 무거워요. 그래서 목이 꺾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그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가. 목이 좌우로도 안 꺾이고 뒤로도 안 꺾이게 해주는 거. 그리고 이 장치는 뒤에 손잡이를 당기고 위로 올리면 이렇게 올라가죠? 레카로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생아용이 있고 그 중간 단계가 있고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 시트의 경우는 신장 90cm부터 150cm까지. 그러니까 보통 뭐 한 3살 무렵부터 11살 무렵까지 아이의 성장 발육 상태에 따라서 바꿔서 쓰시면 되는데 뒤에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아이들이 커가지고 150cm가 이제 막 넘을랑 말랑 한다. 위 등받이 부분을 떼어내고 부스터 시트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옆모습을 보십시오. 옆에서 찍었을 때 거의 빈틈이 없죠. 아이의 머리가 일로 빠져나간다거나 혹은
옆모습으로 봤을 때 허리라든지 어떤 신체 부위를 지탱하지 않는 부분이 없어요. 빈 곳이 없죠, 빈틈이. 옆에서 받쳐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옆에서 박았을 때 목이 상당히 급격하게 꺾입니다. 진짜로 위험해요. 내 목이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팍 꺾여요. 유리창 바로 깨버립니다, 머리로. 그 뇌진탕으로 죽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이드 에어백이 튀어나와서 유리창을 막죠. 이거는 자동차에서 되게 상당히 그 기본이 되는 안전장비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사이드 임팩트 프로텍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SIPS 줄여서 SIPS라고 그러거든요.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면 또 졸잖아. 그래가지고 가끔 이렇게 드립을 쳐주는 거야. 여기는 안전벨트를 당겨서 여기를 통해서 집어넣습니다. 아이의 목을 조르지 않고 아이의 상체를 잡아줄 수 있는 안전한 각도로 가게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아이소픽스라 그래서 북미에서는 필수 사항이죠. 이 레버를 당기고 이거를 잡아 뺍니다. 이렇게 물게 되어 있어요. 약간 집게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뒷시트 등받이와 그 엉덩이가 닿는 부분 사이에 보면 쇠 심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차들은 그냥 표시 동그라미 단추만 달려있고 여기에 이소픽스가 있다라고 알려주고 손을 넣어보면 그 안에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브랜드는 그냥 플라스틱으로 커버를 만들어서 커버를 열면 그 안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차마다 다릅니다. 이 장치가 카시트를 자동차 시트에 고정시켜주기 때문에 편하기도 편합니다만, 아이소픽스가 없는 자동차나 없는 카시트의 경우에는 아이의 몸무게로 이 시트를 고정시키고 안전벨트로 고정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아이소픽스보다는 좀 안전도가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소픽스가 없는 차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뭐 레버를 당기고 가장 안으로 집어넣어서 그냥 이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를 보시면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는데, 스티로폼으로 이렇게 충격을 흡수하는 대표적인 보호장구가 모터사이클용 헬멧이 있습니다. 모터사이클은 사고가 난 순간 모터사이클과 운전자가 분리되기 때문에 충격 흡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포스티롤, 우리가 스티로폼이라고 부르는 이 재질로 만드는데 수명을 보통 최대 5년으로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5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좀 삭아서 좀 약간 이렇게 만지면 부스러져요. 그런데 제 지인이 카시트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 걸 물려줄까 생각했는데 한 7, 8년 썼더라고, 생각해봤더니.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소중한 아이에게 쓰는 거니까 가능하면 새 것을 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 이제 통풍 시트 없는 차 못하겠어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 계시죠. 근데 왜 애들은 더운데 안 쳐? 에어컨 바람이 들어갑니다, 일로. 통풍 잘 되는 구조고, 요것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래, 좋은 거 다 알겠는데 우리 애는 카시트에 안 앉으려 그래. 아이들이 카시트에 안 앉는 건 안 앉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카시트는 무조건 앉아야 되고, 앉아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출발하지 않는다라고 교육을 시키면 따릅니다. 만약에 안 따른다? 그러면 걔는 차에 태우면 안 돼요. 지하철 타고 이동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거, 혹시 카시트가 안 편한 거 아닐까? 카시트가 다 똑같지 뭐는 되게 바보 같은 생각이고, 의자가 다 똑같지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의자가 편한 의자가 있고 안 편한 의자가 있잖아요. 레카로는 대중교통 이용수단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비싼데 많이 이용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가장 편하다, 가장 좋다, 이런 얘기고요. 저희 아이들은 이 의자에 앉아서 뭐 덥다거나 뭐 불편하거나 뭐 허리가 아프다거나 엉덩이가 베긴다거나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앉아서 그냥 같이 잘 놀면서 타고 갑니다. 그래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 사용해 본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상당히 자신감이 있는 부분이고, 물론 레카로 시트도 불편하다고 하는 애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건 뭐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저 그 레카로 말고 다른 제품, 국산 제품도 많이 사용해 봤는데, 도로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가보면 가끔 카시트를 무료로 나눠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나눠줬던 다이치라는 제품이 저희 첫 아이 처음에 낳자마자 그 시트를 썼는데 상당히 품질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도 뭐 10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 제품만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많은 좋은 제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선택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 가격에 따라서 어찌됐건 카시트 없이 차에 아이들이 타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게 맞다. 총평 가겠습니다. 카시트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닥치고 써, 닥치고 앉아. 그냥 이거는 앉아야 되는 거예요. 토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쓰셔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시트 브랜드가 뭐냐? 그러면 뭐 두말할 나위 없이 레카로기 때문에 이 제품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 국산 수입품을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정규 수입품. 왜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어떡할 거야? 아이 제품인데 뭔가 확실한 걸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격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인터넷 최저가가 더 싸던 사정이면 어떻게 된 거죠? 가격은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을 해보시고, 뭐 베이비 페어 같은 거 하면 거기서 뭐 할인 행사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는 법까지 알려줘야 되냐? 아이가 있다.
이거 사. 2개 사. 애 둘 낳아, 그리고. 끝!